이거가 뭔지 아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게 제가 존경하시고 최근 존경하시게 된 존경하게 된 승효상 건축가의 건축 철학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의 건축이 아니라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의 건축이라는 뜻으로,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적게 검소하게 살 줄 아는 그런 삶을 지향하시는 분이거든요. 일단 제가 이 사람은 이 빈자리계약을 찾은 공간이 어디냐면 금호동 달동네라고, 그 사람이 여기 살았어요. 금호동 달동네에. 그런데 가난하니 그 달동네는 가난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공간을 뭐 예를 들면 골목길이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서로의 공동의 공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공동체 공간을 이상으로 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승효상 선생님이신데, 일단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거기에 대한 일화 하나 있는데, 서울대학교 졸업식 때였대요. 근데 교수가 앞에 나와가지고 다 인사를 하고 다 각자한테 악수를 하면서 열심히 해라 하는데, 마지막 승효상 이분한테는 악수를 안 했대요. 그리고 나가기 직전에 이 승효상은 잠깐 나한테 와라, 따라와라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전화를 어디다 거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구신지 몰랐는데 여기 좋은 놈 한 명 있으니까 데려가서 쓰라고 해서 어떤 사람한테 따라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수근 건축가,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이신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시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상도 그 사람이 설계하셨고, 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예술관, 서울올림픽 경기장 같은 곳을 설계하신 분 밑에서 건축에 대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 사람은 그러면 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김수근 선생님 건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수근 선생님 건축을 하게 되는데, 맨날 김수근 선생님 밑에서 일하면서 지나다가 어느 날 김수근 선생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김수근 건축을 하는데 김수근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나는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지 너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도를 1년 동안 하고, 그럼 이제 김수근 선생님의 건축을 떠나면서 그 김수근 선생님 건축에 내 건축을 더하면서 승효상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 사무소가 여기 1호제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간사옥이라고 김수근 선생님의 건축사무소에 일하다가 거기에 나와서 여기를 짓게 되는데, 이것도 1호제라는 거를, 1호제라는 이름에 유래가 있어요. 일화가 있어요. 어때, 여기 보이죠? 여기랑 이렇게 다른데, 여기는 이동준 교수가 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수근 선생님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승경 선생님이 혼자 독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어준 데가 여기예요. 이동준 교수가 지어달라 하는 걸 다 부탁을 받고 지어줬는데, 그때 마땅히 이동준 교수가 대가를 안 치르고 이렇게 지어준 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서 이 1호제라는 현판을 준 거거든요. 그 1호제라는 뜻이 뭐냐면, 옛날에
어떤 가난한 선비가 있었대요.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침소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자기가 외투를 입고 아버지 일어나시면 자기 외투를 벗어주면서 자기의 체온을 아버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선비의 효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난하면서도 그렇게 엄청난 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런 1호제를 지어서 이제 지금 거기서 이제 건축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축이 뭐냐면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빌딩을 만든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라는 뜻으로 이 건축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라고 말하면 부부가 서로 같이 살면 닮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게 되면 그 공간에 맞춰서 부부가 같이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닮게 된다고 말씀하신 게 그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 분이 생각하신, 지금 제가 계속 건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건축의 뜻이 세우고 올린다? 라는 뜻이 있고, 아키텍처라는, 이건 미국의, 아키텍처가 중요한 일이라는, 아키텍처가 성경에서 어원됐거든요. 그게 중요한 기술이라는 뜻으로, 그래도 요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축은 이게 진짜 건축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를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런 시를 짓고 농사를 짓고 밥을 짓듯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 아닌 이 사람의 삶의 시스템을 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일련의 사고 과정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이 영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그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 뭐냐면 한 목적성에 대한 문제. 일단 한 목적성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집은 집 같아야 되고 학교 같아야 되고 뭐 음식점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 피라미드 모양의 그 이집트 무덤인데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음식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고고한 시간에 걸쳐 우리의 후대들이 본다면 그거를 어떤 건축물인지 진짜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무덤이야 아니면 건축이야. 그래서 그 건축마다의 목적을 건축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고, 그 시대와 관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흔히 시대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엄청 빠른 첨단 사회에서 뭐 초가집을 짓다든가 기와집을 짓다든가 이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런 게 그저 전시 대상이나 학습 같은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와 관련지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건축을 해야 좋은 건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건축과 장소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건축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기후도 관련 있고 땅의 지형도 관련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문화 와 같은 것이 그 영향을 주어서 그 건축이 그 장소와 관련지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해 그게 좋은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건축은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냐에 대한 물음에 이 사람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집이 하부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 속에 담긴 우리의 삶과 그 건축물이 둘이 어울러져 사는 게 진정한 건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짓는다는 분명한 더 큰 뜻이 있어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짓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은 제가 꿈꾸는 건축은 한마디로 길을 여는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네가 생각한 말이야? 네, 이건 제가 생각한 말인데, 그러니까 즉 각자의 생각을 반영하여 집을 짓는 영도가가 되는 게 제 꿈이고, 제가 승효상 건축가가 지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적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와닿았던 것은 건축가가 집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삶을 설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게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토대로 삼아서 더 나아가 나만의 사람을 보는, 그러니까 저가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더 길러서 각자의 맞춤형 건축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